나 오늘의 상민이 오늘 페이지는 이렇게 앞에서 정신시간에 13야드, 드디어 첫 오른쪽에서 번째 10야드 먹방편을 위치인데 찍어보게 됐어. 그린의 경사가 오른쪽에서 난 왼쪽으로 오늘 휘기 내가 때문에 직접 핀 한 오른쪽을 공략하는 것도 삼겹살 나쁘지 않습니다. 볶음김치 우리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에다가 나 오늘 된장찌개 밥에 나 오늘 첫 번째 소주로 처음을 먹어보게 됐어. 여기다가 상민이는 거의 보너스로 참이슬도 있으니까 끝났어. 화면에 보기에도 경사가 심하죠. 네. 조정민 선수의 두 번째 샷. 그린 왼쪽으로 벗어났는데요. 네, 그린 왼쪽에 러프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도 오르막 어프로치가 남아있죠. 페어웨이가 좀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은데 오늘 피니치가 그린 오른쪽. 그냥 자연스럽게 좀 브로우할 수 있는 라이에서 피는 페이드를 좀 요하는 위치예요. 네, 공략은 쉽지는 않죠. 박범이. 페어웨이도 왼쪽으로 좀 내려가는 경사지만 그린도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으면 된대요. 끝으로 김지현 선수의 두 번째 샷. 오른쪽을 좀 많이 보고 있죠. 이렇게 드디어 난 옷정을 다시 깨끗이 빨고 난 드디어 이렇게 밥도 먹고 있고. 네, 마셔볼까? 진짜 깨끗하네. 오늘 이거 삼겹살 볶음김치도 다 상민이로서도 성공적이네. 이렇게 어쨌든 이게 밥도 먹고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볶음김치나 삼겹살 같은 거 정도도
나 상민이도 얼마인지 해먹을 수 있어. 마셔볼까? 진짜 깨끗하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삼겹살 볶음김치 이거 나 상민이가 한 것도 맛은 성공적이야. 이거 정말 맛도 좋네. 이렇게 보다 상민이로서 이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밥 우리 엄마 덕분에 오랜만에 이렇게 흑미밥도 먹어보고, 그동안 엄마는 맨날 백미를 해줬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흑미밥을 해줬네. 그리고 항상 일 끝내고 오면 이렇게 항상 용돈을 줘서 재우니까 나도 걱정 끝났네. 역시 엊그저께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였어. 그래도 나 상민이가 했는데도 맛은 성공적이네. 하긴 엄마의 그 모습을 해주신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고기 굽는 거, 삶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볶음김치 하는 거, 이것도 다 상민이한테 이제 자신 있는 요리가 됐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나 상민이한테는 얼마나 복인데. 나 오늘 저 분홍색 피존을 이용해서 먼저 그 2팩짜리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게 한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분홍색 피존 한 팩으로 이렇게 내 옷들을 다 빨았다. 그래도 한 팩이 더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 상민이가 운동하고 와서든 이렇게 빨래 숨기는 충분하다는 걸 난 알 수 있다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 엄마가 이거 구워주고 볶아주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나 상민이도 이렇게 따라해보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엄마가 저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 내가 배고프면 이렇게 혼자 해먹는 법도 있잖아. 아까 우리 엄마가 잠을 깬 이유가 바로 저 초인형 띵동띵동 소리 때문에 그렇구나.
안녕. 안녕. 음, 음, 뭐야? 아, 깜짝이야. 음, 음, 음. 아, 깜짝이야. 쿵쿵. 무슨 소리? 깜짝이야. 콩. 가슴이 두근거려. 누구세요? 아, 깜짝이야. 소리. 털지. 토요일 하하호호 하하호호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음. 뭐 어때? 이렇게 나 상민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어때 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나 상민이한테는 얼마나 최고인데. 그럼 여기다가 동물농장 쓰고 뭐 해볼까? 내가 하마 복순이 이 얘기 좀 볼까? 이제 이제껏 이런 동물은 없었다. 올여름 동물농장 안방을 강타한 초강력 미스터리 동물의 등장. 생긴 것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녀석. 토실토실한 분홍빛 다리. 이건 돼지 아니야, 돼지. 가만히 있어봐, 돼지건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근데 이 시커먼 게 이거 코에 맞긴 맞는 건가? 어라, 꿈뻑꿈뻑 눈은 송아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와, 귀가 돌아간다? 누구야?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생긴 것만으로 도저히 그 존재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정체불명의 동물.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존재가 이미 외모만으로도 핵폭탄급 서스펜스는 시작됐다. 이제 남은 것은 녀석의 존재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 지금부터 어느 날 문득 동물농장을 찾아온 수수께끼 같은 녀석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봅시다. 아유.
맑은 하늘 아래 그래. 짙은 녹음이 한창인 동물원의 한여름 오후. 이곳엔 오늘도 어김없이 식사 때마다 분주해진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분유라고 하면 그저 몇 스푼 젖병에 넣어서 가볍게 흔들면 될 줄 알았건만, 야, 이거 뭐 어머나 거품기까지 동원되는 대용량이다, 대용량. 한 번 먹을 때 저희가 3,000cc씩 주고 있거든요. 3,000cc씩 하루 4번 잠깐만. 그만 3,000cc 곱하기 4번이면 430이 1,200. 아니다. 아니다. 12,000cc? 눈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절대 많지가 않아요. 아닌데 예. 너무 많은데. 아닌데 너무 많은데. 네, 특별한 친구. 저희한테 있는 특별한 친구야. 오, 이거 통큰 식사의 주인공이냐? 누구냐면 압도적인 외모의 녀석이 떴다. 강인한 턱선과 튼실한 메다리. 아이고, 이 녀석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얘가 복순이라고요. 새끼 하마예요. 순이가 3월 28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4달 조금 안 됐죠. 뭐 새끼 치고는 등치가 좀 많이 우람하긴 해도, 아이고 분유 먹는 모습 보니 아직 애다에 수염나네. 분유에 코를 담근 채 폭풍 흡입을 해도 열고 닫기가 조절되는 콧구멍이 있어서 안심이다, 안심. 아유, 한창 자랄 나이라 먹성도 대단한데 정말 잘 마시네. 네. 이건 먹는 거 아니야? 야, 너 먹어도 너무 먹는다. 태고가 있으니까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먹어야 또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커지니까요. 하마의 후예답게 4개월 차 새끼 복순이의 몸무게는 무려 80여 킬로그램에 육박. 새끼는 머리 무슨 몇 정도인데. 참 수염 때문에 오해도 하시는데 저 아직 애기 맞거든요. 애기예요. 사실 현재 복순이는 인공 보육 중인 상태다. 국내에서는 처음이죠. 세계적으로도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처음에는 약간 애먹었죠. 녀석은 이미 사람 품에서 자라는 게 익숙해진 모양. 하지만 대형 동물인 하마를 어떻게 인공 보육한다는 걸까? 하루 200kg이 넘는 풀을 먹고 산다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초식동물 하마.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생활하는 그 습성 그대로 8개월여간의 임신기간을 거쳐 새끼를 낳으면 물속에서 젖을 먹인다고 하는데, 거의 사람. 그래서인지 새끼 하마의 인공 보육은 외국에서도 시도된 적이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우리 복순이는 이렇게 인공 보육을 통해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다.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폭풍 애교까지 갖춘 녀석. 아이고. 찌찌가 아니라 지지요. 비록 어미 품에서 자라진 못하고 있지만 사육사 아빠의 사랑만큼은 듬뿍 받고 있다고. 자,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 일단 수건에 물부터 흠뻑 적시고 나면 짜내는 소리에 맞춰 복순이가 다가온다. 아이고 녀석 기름정이 뭔지 아는지 그냥 척하면 척이다. 그런 녀석을 정성스레 닦아주는 사육사. 간단하네요. 빛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빛을 오래 받고 물기가 없으면 피부가 달라지거든요. 물에 안 들어갔을 때 피부에서 액체가 나와요. 그게 피도 아니고 땀도 아닌데요. 스스로 보호하는군요. 이게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체온 조절도 할 수 있게. 그래서 하마가 물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였구나. 복순이를 위해 사육사 아빠가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줘야 한다는데, 아빠는 신발까지 들어. 너무 좋아. 지지. 그렇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한다는 사육사 아빠와 아빠와 하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한 애틋함도 남다르기만 한데, 하지만 뭐 하려고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어우 깜짝이야. 사육사를 향한 복순이의 나 좀 바라봐 시계 애정 공세는 좀 도가 지나친 것 같기도 하다.
아이고 자석에 이끌리던 녀석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를 향하고 녀석의 행동 반경 몇 미터 이내엔 반드시 그가 있다는 사실. 자, 청소도 다 끝났고 이제 물만 채워주면 마무리. 헌데 아이고 그 잠깐 사이 거칠어진 녀석의 피부. 손이 많이 가네요. 마치 깨끗한 물로 채워진 수영장에 들어가게 하면 딱이겠다 싶었는데 물에 들어가자. 물에 들어가자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수백랑을 치는 녀석. 뭐야, 하마답지 않게 물을 싫어하기라도 하는 걸까? 내가 무슨 물 먹는 하마다니 자꾸 물로만 들어가네. 물에 자기가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갈 때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물로 들어가게 유도를 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예, 못하면 어쩔 수 없다. 장수한다. 끝까지 피해보려 장깨를 쓰는 녀석을 안 되겠던지 억지로 물에 집어넣어 보는데 저분은 사육사랑 싶어요. 언제 물속에 들어왔지? 신기하다. 이렇게 된 이상 당신 단차나 맞는 콧구멍 잠수 준비 완료. 응? 올비백. 응? 몇 분이 되려나? 그럼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볼까? 물 밖에서 애태우며 복순이를 지켜보는 사육사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이구 이미 복순이는 물 만난 하마. 많이 넣네요. 아이고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어요 복순이 아빠. 그런데 유난히 표정이 밝아졌다 싶더니 복순이 너 아이고 너 물속에다 지금 뭘 뿌리고 다니는 거야? 아침 접수시던 분들한테 죄송. 제가 원래 물에서만 변을 보걸랑요. 죄송합니다. 색깔이 예뻐요. 아이고 너 너무한다. 생각보다 일리가 그렇게 있네요. 한바탕 수영과 배변 활동을 동시 진행하고 올라온 녀석. 연락 콧구멍. 숨 참게 힘드네. 아이고 아주 신이 났다 신이 났어. 아니 좀 전에 그렇게 물에 안 들어가려고 떼쓰던 녀석이었는데 그건 나의 미스테이크. 차근차근 하마의 습성을 하나씩 갖춰가는 녀석이 기특하기만 한 사육사. 아이고 녀석 비장의 360도 회전 필살기 애교 대방출이다. 아니 저 몸집에 저게 가능하네. 2년 후 성체가 되면 무리로 돌아가 같은 하마들과 살아가야 할 복순이. 사육사의 손길 안에서 조금은 더디지만 그 방법을 하나씩 익혀가는 중인데, 야 정말 웬만한 정성으로는 완성할 수가 없는 새끼 하마 복순이의 육아입니다. 사람을 원래 잘 따르나요? 태어나자마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어미를 알죠. 어미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복순이의 진짜 어미가 지척에 있다는 것. 복순이 엄마 여기 어디 아이고 팔자 한번 늘어졌네. 더워서. 저기 거기 복순이 엄마 아빠 저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네? 여보세요? 아니 뭐 하나 당신의 불러. 그거는 비리 그대로예요. 일단 내가 좀 급한 볼일서 잠깐만. 야행성인 하마의 특성상 낮에는 행동이 굼뜨다는 걸 100번 이해하지만 자식 일에 너무 손이 없는 건 아닌가 몰라. 어째 이렇게 그런 알리까죠. 가위가 더 가위. 뭐는 남의 집 일에 왜 감나라 대추나라 청년이야? 나 진짜 별. 어우. 또 크고. 어이구 알았으니까 입 좀 다물어라 입 좀. 어이구 진정 좀 해 진정 좀. 나뭇가지가 있어요. 몸만 거 그냥 남의 집 일에 간섭만 했단 말아 그냥. 갑시다 여보. 아이고 찰떡금실해 보고 쥐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서 어쩌자고 새끼한테만 야박할까 싶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서요? 어미가 아무래도 차리적 지면이랑 배 사이 공간도 좁아서 수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고 그 과거에 2번 정도 실패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빼내서 오직 하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음만이 절실했던 그때 저희도 처음 이제 송아지나 그런 것들 보통의 포유동물들 수유하듯이 그냥 시작을 했다가 이건 아니고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다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나왔어요.
그렇게 시행착오 끝에 그 간절함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손가락을 젖꼭지처럼 해서 이제 걔가 저수에 인식해서 빨 수 있게 이게 세관에 내고 나서부터 이게 처음은 좋았다. 처음 시작은 좋았어. 손가락으로 그렇게 시작된 세키야마 복순이의 인공 보육기. 한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잘 자라온 복순이건만 오늘따라 어찌 힘이 없어 보인다. 복순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그래? 안 보인다. 끝없는 여정에서만 감각적인 경험. 챕터 5 오디세이. 이제 안 됐어. 그렇게 한나절이 흐르고 녀석이 밥까지 먹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수의사와 사육사들이 총출동했다. 복순아, 어저께는 좀 외로워 보여요. 평소엔 밥통만 들고 갔다 하면 바로 달려오던 먹보 녀석이 오늘은 어째 그냥 시큰둥하다. 그렇지. 분유에 입을 대보긴 하는데 자. 그래. 아이고. 저런 삼키지 못하고 쏟는 게 반. 아이 참 복순이의 신경을 알 길 없는 사람들 걱정스럽기만 한데. 표정이 안 좋아요.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완전히 두 번의 수유를 거부한 적은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혹시 이 방법은 통할까? 녀석이 갓 태어났을 때처럼 분유를 먹여보기로 하는데 방법이죠. 어디 복순아 자 그래. 어이구 다행히 쩝쩝 소리를 내더니 조금은 들이킨다. 이게 처음이라서. 그냥 날 좀 내버려둬요 잠깐만. 이게 조금 이렇게 묻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 아빠 걱정이 좀 많이 되더만 집에서 이제 자식 기르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걸 사육하고 그러면 진짜 이게 힘들어요. 이 바다 안 물 때면은 말 못하는 짐승이라 진짜 힘들어요. 이거 사육하기가. 아휴 하지만 어쩐지 쉽게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녀석. 그런 복순이를 향한 사육사들의 정성은 끝이 없었는데 애교 만점의 미소천사 복순이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 아주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기로 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만날 세상 4개월 만에 첫 외출에는 뜻밖의 만남도 기다리고 있다는데 복순이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안에 있었으니까요. 오늘 특별히 엄마 아빠 한번 저희가 보여주려고. 어차피 복숭이가 좀 더 크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리 보러 가는 거죠. 가자요. 복숭아 가자. 4개월 만에 성공. 복순이도 엄마 아빠가 그리웠을까. 모두가 긴장되긴 마찬가지. 그런데 그때 복숭아 이리 와봐. 복숭이 왔어. 아빠 하식이가 이쪽을 보고 섰다. 혹시 딸을 알아본 걸까 했더니만 뭐야? 금세 지나갈 길을 가고 만다. 사육사 아빠 왜 저 하마가 나랑 닮은 거지? 혹시 나 하마야? 이거 엄마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처음 보는 거니까요. 짧은 눈길 한 번을 끝으로 외면하고 만다. 엄마. 복순아, 여우야. 아이고 이대로 어미마저 딸을 몰라보는 것일까? 근데 그 순간 여우가 갑자기 우리 바깥쪽을 향해 몸을 크게 돌리더니 우리 밖을 한참이나 바라본다. 혹시 그 시선은 복순이를 향하던 것이 아니었을까? 복순이도 역시 여우를 한참 동안 바라보는데 복숭이가 이제 여기를 자주 와서 얼굴도 익히고 이제 하마들의 습성도 보고 냄새도 맡고 하면서 나도 하마다라는 인식을 들게끔 자주 데리고 나오면 이제 지금보다는 더 반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복순이에게 이어진 사육사 아빠의 또 하나의 깜짝 선물. 하하 혼자 있을 텅 빈 수영장에서 쓸쓸하지 말라고 아이고 동물 모양의 물놀이 인형들을 준비한 것인데 아직 애기니까요. 어디 보자. 오 다행히 녀석 조금씩 반응을 보이더니 조금씩 예전에 생기 넘치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간다.
사육사 아빠가 진짜 아빠 엄마를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녀석도 알고 있겠지. 어느 정도 몸집이 커져서 다른 하마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크면 이제 복순이를 엄마 아빠 있는 대로 보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만 더 참아주면 복순이가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얘한테 태어나면서부터 혼자가 돼야만 했던 새끼 하마 복순이. 아무쪼록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내야 한다. 물론 그때까지는 물론 그 시간 동안 사육사 아빠의 따뜻한 사랑도 언제나 함께하겠지. 자, 2년 후 늠름한 어른 하마가 되는 날 꼭 다시 찾아올게. 그땐 엄마 아빠 품에서 반겨주기로 약속. 충분히 강력할까요? 물론이죠. 그 누구와도 절대 떼어지지 않는 스램 스카치 초강력품 양면 테이프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표면에 강력하게, 아무리 무거워도 거뜬하게, 어떤 날씨에도 문제없이 스카치 궁극의 접착력. 주변에 그 시축보야. 어둠이 내려 그 고요함을 뚫고 언제부턴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내가 학교하는 것처럼 깨갱깨갱거리고 깨갱거리까지? 뭐죠? 그 더위야 아무도 어떻게 비지 않았을까? 비지 않았을까? 아이고야. 이곳 어둠까지 마치 구조를 요청하듯 가득한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더웠잖아. 소리가 시작된 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둡고 은밀한 하수구였다. 가까이 위치한 하수구였다. 그 아니 무엇도 진짜 살수 없을 것 이곳에 같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야. 하수구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군요. 언제부터 이상하. 밤만 되면 들려오는 애절한 울부짖음에 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다는 아저씨. 가만히 우리가 그 하수도에 개가 짖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우 세상에. 아이고야. 나 있다고 우리가 뛰어들어가는 걸 꼭 우리를 봤죠. 하수구에서 보셨다고요? 네, 저기 그 하수구통이 있거든요. 매일 밤 개소리가 들려온 곳은 가만히 하수구. 하수구. 이 속에서 짖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 하수구 안에 개가 있다. 있다는 건지. 하지만 어떤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데 20일이나 됐다고요? 아, 저 구멍 속에. 들어가서 그 20일이나 굶는 벌써 거예요? 아이고야. 저 하수구 좀 안에 지켜라. 누군가의 몸을 숨긴 채 위태로운 시간을 이어가는 생명이 있다는 일. 너무 지저분하죠. 확인을 위해 철제 덮개를 열고 하수관을 살펴보는데 하지만 지저분하게 보인 물과 쓰레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구멍 있네. 아 저희 구멍에 그런데 하수구와 연결된 또 다른 통로가 보이고 그렇다면 혹시 저 안에 숨어 있는 걸까? 불빛 하나 없이 어두컴컴한 데다 먹을 거라고는 썩은 물과 쓰레기뿐인 이 하수구 어딘가에 개가 있다는 건지. 하수구로 연결된 작은 통로 안을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개의 그림자는커녕 아무런 소리도 들리질 않는다. 어떻게 된 걸까? 차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힘이 없어. 들리는 소리가 아주 즐거워졌어. 열흘 전만 해도 소리가 굉장히 컸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막 걔 막 학대하는 것처럼 깨갱깨갱거리고 깨갱거리기까지 했다고? 걔가 힘이 있었다는 얘기라니까. 여기가 걔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지금. 근데 안에도 두근거리는 게 안 나니까. 어떡해. 어쩜 좋냐 얼마 이거. 전까지만 해도 이 안에서 울부짖는 개 소리가 들렸다는 들려왔다는데 건데.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질 나는 않는 걸까? 하수구 안에서 20여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생각. 그러나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 먹이가 있는 곳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발 아직 버티고 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빛. 저 녀석이 바로 그 주인공? 살아있는 개였다. 아니 얘가 진짜 주인공이야 그러면? 조심스레 다가와서 아이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데 아니 대체 어쩌다 얘가 이 하수관에 발이 묶여버린 걸까? 아이고
골격이 드러날 만큼 앙상하게 마른 몸은 하수구 안에 갇힌 채 배고픔과 두려움뿐이었을 고통의 시간을 말해주는 듯한 눈이 없어. 못 나오죠. 오직 살기 위해 설마 먹을 걸 얘가 그 찾아 주인공? 바깥 세상에서 흘러들어온 부정물로 겨우 헛기를 달래고 있었던 아이고 저걸 먹네. 녀석을 발견했다는 기쁨도 잠시 인기척이 느껴지자 겁을 먹은 듯 황급히 구멍 안으로 몸을 숨기는데 도움의 소식이라는 걸 알려는 녀석. 제작진의 등장에 통로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 잔뜩 얼어서는 근데 길에서 떠돈 애 같진 않아. 아이고 아무리 불러도 걱정하는 녀석. 아니 대체 녀석은 어쩌다 사라지지 않는 이 어둡고 비좁은 하수 안에 저버리게 된 걸까? 아이고 눈이. 일부러 내려갔으면 또 누가 버린 거라 누가 되는 걸까? 분명히 누가 의도적으로 뚜껑 열고 집어넣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정말 누군가 이 30kg이 넘는 철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개를 넣은 것일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 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먹을 거는커녕 몸을 제대로 펼 수조차 없는 이 하수관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제 더 이상의 생존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저희가 등이 다 터지지도 않네요. 그렇죠. 皆さんこんにちは。アニメ東京グールで金木健を演じております金井夏樹です。さあこの度ですね、東京グールの最新作スマートフォンアプリゲーム東 날이 밝자마자 구조를 시도하려는데 하필이면 비까지 오고. 그런데다 기온도 뚝 떨어져서 아유 이미 체력이 이거 다 어떡하지? 기온까지 떨어진다면 녀석의 생사를 더 이상은 장담할 수 없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구조를 서두르는데 자 우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내시경 카메라를 놓고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잔뜩 웅크린 채 고개를 드는 녀석이 보였다. 좀 강력하신 것 같아요. 눈곱이 심하게 끼면서 각 결막염이 많이 진행됐던 것 어떡하냐 같아요. 진짜. 지난밤엔 작은 인기척에도 놀라 도망을 치던 녀석이 오라. 어찌된 일인지 내시경 카메라 불빛에 겁을 먹기는커녕 관심까지 보이며 다가오는데 몸을 따라오게끔 만들었다. 불빛에 반응을 해서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개를 나오게 밀실과 하겠다. 같은 하수관이 답답했던 거다. 불빛에 따라 성큼성큼 밖으로 나오는 녀석.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일단 안전한 보액을 위해 구멍밥 물 웅덩이부터 막고 허기진 녀석을 유인하여 먹이도 준비했다. 먹이 냄새를 맡고 구멍 밖으로 나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과연 녀석은 먹이를 자유를 주고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사람들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일지 긴장 속에 지켜보던 그 순간 조금만 더 드디어 구멍 입구까지 다다른 녀석. 길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하지만 선뜻 구멍 밖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자, 갈등하는 녀석을 향해 한 번 더 유혹의 미끼를 던지자 그렇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스티로폼 위에 떨어진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아유. 하지만 먹이를 먹기 위해 고개만 쭉 내밀 뿐 절대 밖으로 발을 내딛질 않는데 굶주린 녀석이 냄새에 이끌려 저 그수를 향해 줘야 하는데 맞아, 그렇지 조금만 더. 내딛는 녀석 제발 좀. 몸의 절반 이상이 밖으로 나온 지금 이 순간 나와. 실속하고 조심스럽게 구멍이 불을 막아야 한다. 구멍을 막아야지. 뒷발까지 모두 빠져나온 지금 이 기회. 자, 이제 입구가 공세되고 됐어. 오케이. 됐어. 아이고, 드디어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하수문을 떠나 됐어요. 어두운 지하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녀석. 무려 근 한 달 만이다. 마음이 짠하네. 그 울부짖더니. 그렇게 울부짖더니 그냥. 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 캄캄한 지하 세계에 흘러당겨진 채 오직 살기 위해 모든 사력을 다해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녀석.
오랜 시간 지독한 굶주림과 지저분한 환경에 노출됐던 터라 무엇보다 건강 상태가 염려스럽다. 자, 일단 영양 상태표 또 안구의 이상 여부까지 꼼꼼하게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3개 부족이야. 여태까지 먹었던 게 거의 이게 다가 아닌가 싶어요. 하얀 것들이 다 단단하게 좀 이런 것들 있죠. 돌멩이. 아이고야, 돌멩이들을 먹고. 상주라는 아이고. 시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못해 못 보태요. 아이고 이런. 이런 살아서 쉬는 게 기적일 만큼 오랜 시간 굶주렸다는 녀석. 그런데 극심한 영양실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안에까지 터졌고 심한 게 있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해봐야 되겠지만 치료 늦었으면 조금만 넣어서도 이 실명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실명될 뻔했다 늦었어도 이거. 앞을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을 거라니. 큰일 날 뻔했네. 아니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이 거야? 지경이 된 걸까 이 친구. 치아를 보면 여기 뮤치도 조금 있어요. 정말 많이 봐도 4살이고요. 두세 살 그 정도 나이를 가진 아이입니다. 하나둘 양파처럼 벗겨지는 녀석이. 그런데 얘는 지금 미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미용 상태를 보면 이거는 샵에서 한 미용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거예요. 어휴, 그렇다면 이 주인이 있다는 건데. 것도 없고 발가락도 보면은 털들이 지금 이렇게 삐질삐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주인이 있다는 거구나.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털 상태로 약 한 달 전쯤 집에서 미용을 한 걸로 보인다. 아.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 주인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최근까지 주인이 있었다면 대체 어쩌다 하수구에 홀로 남겨지게 된 걸까? 모든 사건의 신뢰는 현장에 있는 개가 발견된 하수구 주변에서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지금 여기가 바로 도로가 옆이고 주택가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좀 잦은 곳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누군가가 그 강아지를 인위적으로 열고 집어넣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넓은 8차선 도로와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가 인접해 있는 장소에서 고의로 개를 유기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불의의 얘를 상황은 이 경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수로까지 길이 쭉 나 있어요. 그런데 하수구 양옆 굵어진 건물 밑으로 배수구가 있었다. 정말이네. 어깨를 열어 하수구 안을 들여다보자 놀랍게도 구멍이 있네. 어디요? 아이고. 그러네. 배수로와 연결된 구멍이 있었다. 즉 빗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둔 배수로가 자, 발을 하수구로 헛디뎌서 이렇게 연결된 구조인데 떨어져서 형이 높다는 잘 거. 살았나 봐. 그렇다면 이 구멍을 통해 개가 하수구에 빠지게 된 걸까? 충분히 가능성이 크죠. 이 수로길로 따라오다가 이 하수구의 냄새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와서 발을 헛디뎌서 그대로 빠졌을 가능성이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군요. 배수로 구멍의 가로 길이는 약 25cm. 작은 체구의 시추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극도로 이제 불안하고 경직이 심한 상태에서 자꾸 사람들 없는 곳으로 숨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로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여름철 되면 이 하수구에 굉장히 그 자극적인 냄새에 강아지들 좀 이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냄새를 따라오다가 아마도 주인의 손을 놓친 채 길 위에 홀로 남겨졌을 녀석이 극도의 불안감에 숨을 곳을 찾다가 건물로 가려진 배수로에 들어갔고 허기진 상태로 먹이를 찾아 헤매다 자극적인 냄새에 이끌려 결국 이 하수구로 이어지는 구멍으로 빠지게 된 게 아닐까 싶다는데 지금 이 앞쪽은 좀 도로가고 이 뒤쪽은 좀 주택가거든요. 그 행동 반경이 자기가 주로 머물던 지역에서 머물기 때문에 이 근처에 이제 주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길을 헤매다 하수구에 빠진 거라면 분명히 주변 주택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거. 주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다면 어디선가 잃어버린 개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혹시 개에 대해 알고 있거나 주인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는지 하수구 주변 주택가 일대를 수소문해 보기로 했다. 완전 무서워서 그런 사람 못 봤는데? 계속되는 탐문에도 별 소득이 없다. 배 타고 답답한 시간만 흐르던 그때 아 시주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 개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주인이 있었다는 거? 잃어버렸다고 막 울고 다니던데. 언제요? 어머머. 아, 저기 뭐야 한 몇 주 됐는데? 편의점 실내를 비추는 CCTV엔 그날의 기억이 남겨져 있을 테. 아 CCTV. 지난 한 달간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자 8월 5일 오전 8시경 편의점으로 들어서는 여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있었던 날. 이분? 이 아줌마 맞아요, 이 아줌마. 이 주인공이 이 여인 이 주인공이 그럼 이 경공이 엄마의 확률이 높다는 거. 자기 핸드폰 번호 적는 거예요. 어머나. 개를 잃어버렸다며. 아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경공의 엄마의 확률이 높다는 거구나. 구조된 개인 것일까? 막 아침부터 급하게 찾으러 다니시는 거네요. 급히 여자가 남기고 간 번호로 연락을 취해보는데 마침 제작진이 수소문 중이던 동네에 있다고 했다. 전봇대에 붙여진 전단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저분들이 그렇다면 이분이 그 가족들? 예, 그 동물농장 예. 어떤 일이에요? 아, 이 강아지 저희 강아지. 가족인 것 같다고. 정말요? 예. 하수구에서 보조된 시추가 이 잃어버린 시추가 가족과 가족 같은 경공이었단 말이야. 맞아, 3살, 4살. 3-4살 정도로 그렇게 짧아? 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고. 이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찾아간 집은 시추가 발견된 하수구에서 불과 3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위치였다. 개를 잃어버린 장소와 개가 보조된 하수구가 그리 멀지 않은 건 그저 우연인 것일까?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아이고야. 이게 몇 말이야 이게. 시칩니다. 우리 집에 얘가 오빠고 걔가 동생이야. 눈에 띄는 반려견. 잃어버린 시추와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라는데 이거는 사진도 있어요.